바로 아시아나항공을 다녔었는데 왜 대한항공에 지원하려고 해?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수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공사 경력직 면접에서 뭘 물어보나 입니다. 먼저 제가 경력직으로 이직한 첫 번째 항공사인 대한항공 경력직 면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경력직 면접은 총 3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차 실무진 면접, 또 2차에서는 영어 면접과 임원 면접, 그 두 가지 단계의 3번의 면접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요, 저의 자기소개와 저의 경력사항을 함께 얘기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전 직장을 퇴사한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전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 면접을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자기소개를 적어 갔었는데요. 마음은 신입같이, 업무는 경력직처럼 하겠다라는 컨셉을 잡고 자기소개를 30초 분량으로 준비해 갔습니다. 또 퇴사 후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퇴사하고 나서 필리핀 세부에서 거주하면서 영어 실력도 키우고 개인적으로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어떤 업무를 수행했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그 전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팀 이름과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직무를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2차 면접에서 영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영어 면접은 원어민 대한항공 직원과 1대1로 이루어지고요. 영어 질문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 그래서 나 전에 공항에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니까 그럼 공항에서 일할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 라고 하셔서 나는 손님들이 진값 1kg만 봐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걸 거절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면접은 그렇게 가볍게 프리토킹을 하고 마쳤고요. 그 뒤에 잠시 대기했다가 마지막 면접인 임원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항공 경력직 채용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경력직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근무했던 부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 프리미엄 그룹이라는 상위 클래스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그룹에서 근무한 게 저의 마지막 근무했던 팀이어서 그 팀이 뭐 하는 팀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 일반석 카운터와 프리미엄 팀이 어떻게 달랐냐라고 얘기하셔서 일반석 수속을 할 때는 좀 빨리빨리 해서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빨리 빼는 게 목적이었다면,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수속을 할 때는 손님과 조금 더 친숙한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손님과 가벼운 스몰톡 정도로 하면서 진행을 했었다. 프리미엄 그룹은 상위 클래스 승객들을 상용 고객으로 만드는 데에 좀 더 중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 질문은 나오겠다라고 예상했던 질문을 임원 면접에서 받았는데요. 바로 아시아나항공을 다녔었는데 왜 대한항공에 지원하려고 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전 이 질문은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갔었고요. 미리 생각했던 저의 전략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보다 훨씬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대한항공을 더 띄워주는 그런 분위기로 답변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조금 자료를 보고 갔는데요. 답변 내용은 그 전에 제가 근무했던 항공사에서 단연간 근무하면서 실무 능력을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환경과 큰 회사에서 저의 능력을 더 발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합격이고요. 그럼 저의 두 번째 경력직 면접 회사, 바로 팬퍼시픽 항공입니다. 이 팬퍼시픽 항공은 필리핀 국적사인데 지금은 운항을 계속하고 있는 항공사이지만 제가 경력직 면접을 볼 때는 신생항공사여서 아직 항공기 운항 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 멤버를 뽑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팬퍼시픽 항공 면접에는 가장 자신이 없던 면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창기 항공사를 셋업해본 그런 업무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았어요. 일단 1차 면접에서 받은 질문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일 먼저 똑같이 자기소개를 시키셨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를 똑같이 영어로 해보라고 하셔서 영어로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있냐 하셔서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중국어는 자기소개를 똑같이는 못하고 조금 줄인 버전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본사 업무와 공항 업무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느냐, 필리핀 항공기에 수속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필리핀 수속을 많이 해봤고 또 필리핀 입국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와서 1차를 합격했으니 임원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제 예상대로 대표님은 신규 항공사를 셋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을 뽑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고, 저한테 그 신규 항공사 셋업에 관련된 업무를 물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 슬롯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냐?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계약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있냐? 그래서 이것도 없어서 그냥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 발령이나 지방 발령을 내도 업무할 수 있냐라고 하셔서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펜퍼시픽 항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신규 셋업 업무를 해본 경험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 업무들이 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여서 이 회사에서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단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최종적으로 경력직에 합격을 하기로 했다. 직급은 이렇게 줄 예정이고 뭐 연봉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입사 날짜를 통보를 해주셔서 아주 놀랍기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의 세 번째 이직 회사인 한국철도공사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철도공사는 항공사는 아니지만 제가 항공 업무를 위해서 이직을 한 거였기 때문에 항공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1차 면접인 실무 면접은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코레일 건물에서 면접을 봤고요. 그리고 2차 최종 면접인 임원 면접은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에 내려가서 대전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철도공사 면접은 아주 저한테는 색다르고 되게 특이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주 엄숙하고 근엄한 그런 분위기여서 약간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처음 들어가서는 저한테 그동안에 했던 업무와 그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단어를 업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위인전도 아니고 내가 업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업무 경험을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몇 년 동안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를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제가 철도공사에 간 이유는 이제 도심공항 셋업을 위해서 간 건데요. 1차 면접에서는 그 도심공항이 뭘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 대로 말해봐라. 또 도심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뭐뭐가 있냐. 제가 느낀 바로는 철도공사 면접에서는 철도공사 직원분들이 항공사 경력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공항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약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받은 질문이 요즘에 그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게 트렌드가 되었는데 그 항공사에서 근무할 때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왔냐, 항공과 철도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냐. 철도공사 면접도 이제 1차를 합격해서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최종 면접은 코레일의 임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욱 근엄하고 아주 조용하고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꼭 약간 재판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넓은 회의실에서 저 혼자 앉아 있었고 면접관님은 5분 정도 계셨고요. 면접 시간이 거의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항에서 1시간에 손님을 몇 명 정도 수속을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건 1시간으로 표현을 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180석 항공기를 수속을 할 때 카운터를 몇 개를 열고 있고 수속 시간이 몇 시간이다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심공항을 이용해보지 않은 승객들에게 도심공항을 이용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냐. 이제 철도와 연계된 상품이다 보니까 철도가 혹시 늦어져서 손님이 기차 때문에 항공기를 늦게 되면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떻게 나눠야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좀 질문이 약간 어렵죠. 저도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면접을 보는 이 포지션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이 없는 정보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항공사 경력직 면접에서는 뭘 물어볼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직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